대전 유성구의 한 산업단지 골목 안쪽에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낡은 건물이 한 채 서 있습니다. 그 건물 꼭대기 창고 문을 열자 먼지가 뿌옇게 피어오르고 박스째 겹겹이 쌓인 폐기 부품 더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15년간 오직 드론만 바라보며 달려온 한 중소기업 대표의 실패의 역사가 이 좁은 창고 안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한 사람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군에 납품되는 소형 드론의 핵심 부품 90% 이상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10개의 부품 중 9개가 중국에서 건너온 것입니다. 한 드론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드론 기업들은 다 택가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군용과 공공용 납품 드론의 하드웨어는 죄다 중국산입니다. 택가리라는 말은 중국에서 완성된 부품을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조립만 한 뒤 마치 국산인 것처럼 이름표를 바꿔붙여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방 예산은 65조 8,64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예산 속에서 드론 국산화에 배정된 금액은 고작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 의원은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국군 드론 부대가 알리와 테무부대라고 불려도 될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한민국 드론 산업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국산 군사 드론의 충격적인 실체와 K 드론이 몰락한 구조적 이유를 세 가지 핵심 관점에서 낙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군에 납품되는 드론이 중국산 부품 재조립품일 수밖에 없는지 그 경제적 구조를 들여다봅니다. 두 번째는 실제 전쟁터에서 드론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우크라이나의 사례를 통해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문제를 겪은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4년 만에 중국 부품 탈피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한국은 왜 첫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딱 3초만 시간 내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전의 그 드론 업체 대표는 올해 63살입니다. 이분이 처음 드론 사업에 뛰어든 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이었습니다. 매년 군의 훈련용 드론 10여개씩을 납품해 왔는데 갈수록 입찰 공고 속 요구 사항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라는 것이 성능에 대한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은 국산으로 쓰되 가격은 더 싸게 내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보 때문이라는 명분은 이해하지만 국산 부품으로 바꾸면 단가가 3배로 뛰는데 오히려 더 싸게 팔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대표는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반도체 소자를 직접 개발하겠다며 남은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2억 원의 빚이 쌓였고 함께 개발에 뛰어들었던 협력업체는 파산의 문을 닫았습니다. 이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달 청군 드론 공고는 쳐다도 안 봅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두 차례의 입찰에 낙방한 뒤 70억 원의 빚을 떠안고 결국 회사를 매각한 또 다른 업체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년 이상 수억 원의 개발 비용을 쏟아붓고도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남는 건 막대한 빚더미뿐이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사 드론 산업의 민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최저가 입찰이라는 조달 방식에 있습니다. 현재 군 드론 납품은 기술력이 아니라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것이 선정되는 구조입니다. 국방부가 2026년에 구매할 교육용 드론 11,184대의 대당 단가 목표는 처음에 170만 원이었습니다. 170만 원이면 시중에서 취미용 드론을 사는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산 부품으로 13종 중 12종을 국산화한 드론의 실제 제작 원가는 대당 최소 294만 원입니다. 단가와 원가 사이에 120만 원이 넘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것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의 증언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솔직했습니다. 국산 부품으론 군이 제시한 단가를 도저히 맞출 수 없고 생산 기반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아직도 많은 기업이 중국산 드론을 사들이고 백도어 위험이 있는 부품만 국산으로 교체해 납품하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산 부품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드론 산업 실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드론 부품 수입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1.1%였습니다. 완제품으로 범위를 넓히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2025년 기준 원격 조종 비행만 가능한 드론의 중국산 비중은 96%에 달합니다. 사실상 전부입니다. 중국의 DJI라는 단일 기업 하나가
전 세계 민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매년 매출의 15%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전체 직원의 30%가 연구 인력입니다. 한국의 드론 업체 한 곳이 국산 부품을 써보려 해도 중국산 대비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 보니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토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시장 구조 자체가 뒤틀려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정부는 드론을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품목에 포함시켰습니다.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후 군용에 한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다시 허용했지만 이미 중소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굳어진 뒤였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분이 너무 싼 가격에 드론을 조달하려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대기업은 진입할 유인을 잃었고 중소기업은 군의 국산화 조건을 충족시킬 자본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결국 로드맵이 부재한 채로 시장 자체가 침체되어 버린 것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드론 업체는 총 6,835개이지만 전체 매출 규모는 1조 993억 원에 불과합니다. 업체당 평균 매출을 계산하면 약 1억 6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 매출로는 부품 하나를 자체 개발할 여력조차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전쟁터로 옮겨보겠습니다. 드론이 왜 이토록 중요한 무기가 되었는지 실제 전장의 이야기를 통해 체감해 보시겠습니다. 2025년 6월 1일 새벽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전략 공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에 투입된 드론은 117대였습니다. 한 대당 가격은 약 2,000달러 한화로 약 2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17대를 모두 합쳐도 약 15억 원 남짓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5억 원짜리 드론 부대가 러시아 전략 폭격기 41대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으로 70억 달러 한화로 약 9조 6,500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억 원을 투자해서 9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대칭 전력의 핵심입니다. 러시아의 주력 전차 T-90N 한 대의 가격은 약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60억 원짜리 전차를 파괴하는 FPV 드론의 가격은 고작 몇백만 원에 불과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사상자의 90% 이상이 드론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전쟁의 양상 자체가 미사일과 전투기 중심에서 드론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2022년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중국 DJI의 민간 드론에 케이블 타이로 수류탄을 묶어서 날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군사 장비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한 응급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드론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2022년 4월 DJI가 양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중국 정부가 드론 부품 수출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동맹국 러시아를 위한 중국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드론 재고가 바닥나자 우크라이나 야전 장교들이 직접 부품 밀수에 나서야 할 정도로 상황은 절박해졌습니다. 바로 이 절박함이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시경제 체제로 전환하며 드론 군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이 군사령부는 단순히 드론을 운용하는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자국 드론 업체들의 장단점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정찰 특화 기업과 자폭 특화 기업과 폭격 특화 기업을 나누어 육성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한 것입니다. 2026년 3월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가 방위 드론 부품 대부분을 자체 생산하고 부족분은 유럽에서 조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수류탄을 묶던 수준에서 불과 4년 만에 중국 부품 없는 드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파블로 팔리사 부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입에 의존한다는 건 곧 종속된다는 뜻이고 어떠한 종속이든 우리의 입지를 약화시킵니다. 이 한마디가 한국에도 정확히 적용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방부는 2025년 9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선언했습니다. 3년 내에 드론 5만 대를 도입하고 전 장병이 드론 비행 기술을 익히게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드론을 만드는 현장의 분위기는 전혀 밝지 않습니다. 25년째 군사 드론 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론 부품을 어떻게 구할지 걱정입니다. 기업이 알아서 조달해야 되거든요. 군 드론 최초 조달청 우수 제품을 만든 이 업체마저 부품 수급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 정책에 따라 모터와 비행 장치와 배터리를 국산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국내 드론 산업에서 중국산 부품 점유율이 90%를 넘으니 국산 부품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난관인 셈이다. 또 다른 드론 업체의 연구소장도 국내 드론 기업들은 규모가 크지 않아 대량 생산은 물론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조차 우리 무인기 생태계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공식 석상에서 인정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보안 위협으로도 직결됩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정보 송수신 장치가 중국산이다 보니 드론 사고 원인을 분석하려면 저장 장치를 중국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부대 경계용으로 도입한 드론이 오히려 보안에 구멍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을 감시하려고 띄운 드론이 도리어 우리의 정보를 적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한국은 요소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산업용 요소 수출을 규제하자 화물차가 멈춰 설 뻔한 물류 대란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드론 업계에서는 지금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드론 부품 수출을 막으면 농업이 마비되고 재난 대응이 어려워지며 국방에도 타격이 온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2023년 9월부터 민간용 드론의 군사적 목적 수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핵심 부품뿐 아니라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을 포괄하는 수출 통제를 단행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미국 드론 업체 스카이다이오의 배터리 등 부품 수출 제한을 가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는데 차질을 빚게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즉, 중국은 이 카드를 이미 실전에서 사용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거나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이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 이 90%의 의존도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돌변합니다. 전쟁이 터지면 무기를 살 수 없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들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보여준 교훈과 한국의 현실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절박함 속에서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은 절박함을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65조 원이 넘는 국방 예산 중 드론 국산화에 고작 150억 원을 배정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0.02%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파블로 팔리사 부실장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수입에 의존한다는 건 곧 종속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드론 산업은 종속 그 자체입니다. 이 종속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우선 최저가 입찰 방식을 기술 중심 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격만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한 중국산 부품 의존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국산화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150억 원이 아니라 수천억 원 단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부품 생태계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처럼 기업별 특허 분야를 지정하고 정부가 개발부터 납품까지 함께 책임지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모든 것을 떠맡기고 알아서 하라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이 드론 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유사시 하늘의 눈과 하늘의 칼날을 동시에 잃게 됩니다. 알리와 테무에서 사온 부품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4년 만에 해냈습니다. 한국은 아직 포탄이 떨어지지 않고 있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